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성적표를 아마 지금 받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저혈압인데 이제 고혈압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고혈압인데 이미 뒷목 잡고 쓰러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학부모님들이 성적을 보고 이제 감정 기복이 생기는 건 저도 이해는 가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집안에 있는 꼬맹이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이들하고 이제 성적 나온 걸 보다 보면 애가 이제 자꾸 외부에 핑계를 대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이나 여지껏 해왔던 시간이 어마어마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게 뭐 학원 핑계든 뭐 선생님 핑계든 그냥 같이 동조를 좀 해줘요. 왜냐면 솔직히 그렇게 안 하면 본인이 너무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이 호응을 해주거든요. 그래 남 탓이야. 네 탓 아니야? 왜냐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미련을 못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험 끝나면 이제 직전 보강 오라 그랬는데 밥 처먹으면서 2시간째 그 시험지 채점한 거 갖고 막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런 꼴값을 떠는 그 3단 변신들이 있어요. 학원으로 오라고 이 개새말이 18cm더라. 지나간 시험 갖고 꼴값 그만 떨고 빨리빨리 넘어오라 그랬는데 세상 밥 처먹고 쉬면서 2시간 가까이를 시험지를 들고 맞춰가면서 이거 왜 틀렸지? 공부를 덜 했으니까 틀렸지 이 빠가살이더라. 지금도 제가 말한 아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초6부터 고2까지 때려박은 애예요. 그런 애한테 네 탓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남 탓이다 해야 바로 걔가 재정비해서 뒤에 거 준비하지. 왜냐면은 걔 입장에서는 지금 한두 문제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너네는 아니라고요. 너네는 지금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있는 너네들은 아니야. 너네들은 의대 이런 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지금 치료받아야 될 정도의 점수를 받았잖아. 어떤 놈은 어저께 막 뭐가 직전 보강인데 제가 어저께 좀 늦게 왔어요. 원래 제가 학원을 원래 2시 정도에 출근을 하거든요. 오후 2시에. 근데 직전 보강이나 시험 대비 때 같은 경우는 11시 정도나 12시 그 사이에 출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전 업무를 최대한 땡겨서 빨리빨리 합니다. 바로 학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체력이 저도 빨리 고갈돼요. 왜냐면 애들이 불규칙적으로 어떤 문제를 물어볼지도 모르고 프린터도 준비해 놓긴 하는데 추가로 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고, 도시락 있잖아요. 편의점 도시락이든 뭐 그냥 배달 도시락이든 그 정도만 간단하게 냄새 적게 나는 걸로 학원 교무실에서 앉아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빨리 먹고 제가 이제 시켜드리고 커피도 이제 제공하고 하는데, 이제 어저께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와.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이 기다리는 거야, 애를. 담당 선생님이 지금 체력이 한계점에 왔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시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애한테도 문자 보내고. 왜냐면은 온다 그러고 4시간째 안 오는 거는 그건 가정교육이 잘못됐다고 봐요. 어떤 이유로든. 오고 있어요, 걸어오고 있어요 이랬는데 4시간이 넘었는데 안 와요. 어머니한테 통보 드리고 그냥 안 오는 거. 그리고 어떤 어머님은 직전 보강 불렀는데 이제 못 오겠다 연락 주신 거. 뭐 그런 건 이해가 가요. 그거는 어머니 생각이니까, 어머니 의도고 저희한테는 이제 못 오겠다고 얘기를 한 것 뿐이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애들도 있고 어저께 안 와. 그래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어. 그 어머니가 보고 애한테 막 뭐라 그런 거지. 애는 원래 정규 시간보다 1시에 오라 그랬거든요. 최대한 빨리. 근데 한 4시 다 돼서 왔어요. 4시 다 돼서 와서 앉아있는데 암기를 좀 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눈으로 읽고 모르면 답안지를 봐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 모르면 답안지를 보거나 앞에를 보거나 이러면서 자꾸 문제를 푸는데 결국에는 그게 머릿속에 없으면 시험을 못 봐요, 원래.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대충 하는 애들. 걔네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부 효율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공부 방식이라는 거를 찾아가니까, 자기가 편한 공부 방식이라는 거는 결국에 공부를 대충 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쓰면서 기본부터 외워라.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안에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하는 척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답안지 자꾸 봐. 이게 중학교 공부 방식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고등학생도 막 이러는데. 걔가 와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학부모님들 중에, 특히나 어머님들 중에 많이 착각하는 거. 공부를 이제 애들이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학원비가 아까워서 학원을 그만두는 거, 저는 이거는 오케이. 근데 공부를 진짜 포기하고 그만두는 게 아닌 이상 공부를 난 안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애한테 화난다고 너 그럴 거면 다 그만둬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오늘 너 학원도 가지 마. 그럼 애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이스를 외쳐요.
진짜 이거 어머님들 진짜 저한테 와서 빡빡 우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머니 공부 성적이 낮아, 그리고 공부도 게을러서 잘 안 해, 근데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 그건 다 그래. 그거는 얘네들은 그나마 신락 같은 뭐라도 불씨라도 남아있는데, 신락 같은 불씨는 향이야, 향. 우리 왜 그 제사상에 피우는 그 향, 그러니까 뒤지면 피운다고. 뒤지면 그거는 불꽃이 아니야. 근데 어머님들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애들한테 다 그만두라 그러니까, 너 그럴 거면 학원 다 때려치고, 그러면 애가 엄마 막 이랬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안 먹힌다고. 그거 하염없이 놀아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주변 애들이 안 뛰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어머님들, 내가 이거 진짜 대놓고 얘기할게. 어머니들 한 번 확 와닿게. 코로나 때 기억하세요? 집에 있는 반려견 마냥 우리 애들이 집에 있었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온라인 수업, 줌 수업 이러는데, 애들이 코로나 끝나고 왔어. 첫 세대가. 야, 나는 진짜 고등학생들은 그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막 해왔던 애들이 코로나 때 학교가 막 갑자기 셧다운 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환장하는 거고, 고1, 고2는. 초등부 때부터 중학교를 겪었던 애들이 학원 오는데 30분 걸린다고 비효율이라고 안 와. 거기다가 와가지고 마스크를 쳐쓰고 앉아있고, 와가지고는 꾸벅꾸벅 쳐 졸고 앉아있고, 와가지고 책상 밑에다 핸드폰 놓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개판 난 거야. 개판. 암기력도 안 돼. 혼나면은 그 다음날 안 와. 진짜 많았어요. 이거 학원 운영하는 사람 다 알아요. 이거 공부 못하는 애들 집으로 끌고 가신 분들 있어. 이제 학원을 못 보내고, 그리고 스카 보내고, 그것도 무인 스카 뭐 이런 데 보내시는 분들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그 어머니들 망상 속에 있는 공부라고. 애가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수준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뒤처지는지 몰라. 뒤처지는지 알아야 뛸 거 아니에요. 아니 목표가 공부라며. 요즘엔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든 게, 공부에서 의미 없다는 말이 많이 줄었어. 옛날은 한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하이엔드까지 공부한 사람들이 그 끝장 권력이나 진짜 평생 먹고 살 만한 어떤 이득을 얻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사라지니까 공부에서 의미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근데 웃긴 건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애들한테 미래가 없는 거야. 이제 저는 솔직히 그래요. 머리 쓰는 일을 안 할 건데 몸 쓰는 일을 잘할 거다, 그런 애들 많이 없어. 지금 체교과 간다고 깝치고 막 이런 애들 보면 공부도 더럽게 안 하고 실기 학원 운영하는 분이 있어. 지금 내가 솔직히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내가 실기 학원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오니까 받는 거지. 우리 학원도 왜 공부 못하는 애들 와도 받고, 공부 잘하는 애들 와도 받잖아. 대신에 반을 조금 하이엔드로 분리를 시키지. 저희도 저기 시바반이 따로 있어요. 통과도. 고2는 분리해봤자 소용도 없고, 고2는 인원도 적어가지고 반 개수가 더 중요해요. 시간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근데 내가 느끼지만 체교과 그 실기 학원 딱 가보면 대충 하는 새끼 있고, 의미 없는 허수 새끼 겁나 많아. 살 빼러 왔어. 그 돈 내고. 감사하지, 땡큐지 뭐. 다른 학원도 그렇겠지만 학원비만 내주러 온 애들 있잖아. 그냥 어머니들이 돈 아까우니까 걔를 빼는 건 오케이. 근데 공부의 목적이 요만큼이나 남아있어. 그럼 안 빼야 돼요. 어머니 안 빼야 돼. 어머니도 교육 효과 없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애가 엄마한테 말을 좀 안 좋게 했나 봐. 그러면 뒤지게 혼내가지고 빨리 학원 갔다 와서 다시 혼내야지. 다시 혼내야 돼요. 그거는 학원이 먼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걔한테 다시 들어와, 너 앉아, 너 반성해. 그럼 걔는 나이스지, 학원 안 가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전주에 학원 안 왔으니까 너 남아서 하고 가, 그러고 도망가가지고 다음 주에 남아가지고 페널티 맞고 갔어. 직전 보강 때는 시간 맞춰서 지금 오라고 했더니 그것도 좀 느긋하게 와가지고 저한테 또 혼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니까. 어머니들 생각하는 것보다 애들은 불안해해요. 애들은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해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안해만 해. 행동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어머님들한테 누누이 부탁드린 게, 제발 부탁해, 학원 다 끊고 우리 애가 반성하고, 이것도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이건 좋아. 근데 막 중3, 고1 막 이래버리면 말 더럽게 안 들어 진짜.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저께도 제가 그래가지고 직접 모강을 불렀어.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애를. 왔어. 걔가 한 4시 5시 왔는데, 엄마는 뭐 어떡해요, 뭐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애한테 와가지고, 애는 이제 바짝 쫄았죠. 왜냐면 내 수업도 피해. 그래가지고 내 수업, 우리 학원은 다녀야 되는데 내 수업은 피하는데 이제 다른 반 수업은 들어. 근데 나는 또 싫어하진 않아, 수업을 안 들으니까. 제가 내 수업을 안 들었을 때는 생활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만 숙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잖아요. 방학 동안은 쓰는 걸 조금 했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딴 반으로 바로 가버린 거예요. 선택지는 주니까. 나도 선택지는 줘요. 우리 학원 안에 선택지는 있어요. 자, 그랬어요. 너 이번에 성적 몇 점 나왔냐, 뭐 몇 점 나왔냐. 너무 낮게 나온 거야 진짜. 막 이거를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 정도로 너무 낮게 나오니까 내가 그래서, 근데 너 대학교 어떻게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진짜로 경계하는 것 중에 뭐냐면 제가 요즘에 아마 주변 지인들 중에 저를 아는 주변 지인들 중에 제가 평소에도 원래 지인들한테 연락을 자주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저는 이제 혼자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 은둔형 외톨이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안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 중에 제가 연락하는 분들도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직접 연락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진짜 친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하는 거야. 연락을 거의 뭐 할 시간은 없지만 이제 주변 지인들 중에 저랑 이제 좀 가깝게 지내는데 제가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웬만하면은 주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제가 굳이 연락을 그쪽에서 안 하면 저도 안 하고 제 할 일에 집중하고 전 밥도 혼자 먹는 거 되게 잘 먹어요. 근데 이런 식의 사람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집중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이 제가 그런 걸 한번 겪었어. 제가 사업을 하고 이제 학원업을 하고 그래서 돈을 좀 벌기 시작해서 좀 잘 벌 때요. 근데 그때 주변에 제 지인들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예전에 조금 못 살고 그럴 때. 근데 이게 제가 그분들을 비하한다기보다는 안 맞아. 코드가 너무 안 맞아. 그리고 나서는 한 두 분 정도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돈 꺼달라고 그러고 뭐 어떤 분은 죄다 막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제서 보인 거야.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이상한 얘기들이 많은지를 슬슬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끼리끼리 모인다. 근데 내 수준이 주변의 수준이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요. 이거 듣고 뭐 긁혀가지고 발작해서 여기다 댓글 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다 긁혀서 댓글 다는 새끼들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특정인을 지칭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알고 제가 말했죠. 본인 수준이 주변 수준이다. 본인 수준이 주변 수준이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거는 진짜 국룰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애 딱 앉혀놓고 이제 그랬어요. 야, 그 성적이면 너 대학교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고1이잖아, 지금. 지금부터 올리면 되거든요. 제가 애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부모님도 좀 안 계셨고, 그 다음에 뭐 빚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진짜 출발선이 굉장히 뒤쳐졌잖아요. 근데 제가 또 잘못해서 뒤처진 건 아니야. 근데 얘는 지가 잘못해서 뒤처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원래 해야 되는 노력보다 남들이 해야 되는 노력보다 3배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이때는 힘들 수 있다. 괴로울 수 있다. 근데 그거 갖고 징징거릴 시간에 징징거리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정상 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본인이 바라는. 그리고 주변에 여자애나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는 너의 배우자 수준이 또는 주변 사람 수준이 딱 거기서 고정되더라. 내가 봤을 땐. 심파 찍는 사람들. 심파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찍는 건 상관인데 만날 때마다 심파야. 힘든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이 항상 있어. 근데 솔직히 거기에 답은 단순해요. 힘든 일 있으면 극복해서 열심히 하면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면 되고 근데 내 걱정이 아니고 남의 걱정인 경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부모님이나 주변에 뭐 남편이나 부인한테 원조를 받고 있거나 뭐 이러고 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걸 업그레이드 할 생각은 없고 근데 노력을 해봤는데 너무 힘든기만 한 거야. 근데 주변에 나를 원조해 주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원조를 끊어. 이걸 걱정을 해. 그럼 더 발버둥 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애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의 수준이 그렇게 될 거고 너 남편이 딱 네 수준이야. 그냥 너랑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나간다고 일 나간다더니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회사 좀 나간다가 괴로워. 그런데 저 그럼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예요. 그래 생각해보자. 너 지금 학원도 오라 그러면은 왜 못 온 거야? 어저께도 뭐 다른 학원도 못 갔다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애가 귀찮고 싫어서요. 그래 생각해봐. 너 커서 네가 직장에 나가. 근데 네가 잡는 직장이 지금 네가 공부한 수준 안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좋겠죠. 제가 애한테 그랬어요. 너 지금 상황이 내가 너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패급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본인 인생을 패급으로 본인이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너 누구랑 있었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채점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점수면 넌 채점하는 의미가 없는데?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 지금이야 네가 같은 나이고 학교 다니니까 어울려주지. 네가 계속 그렇게 공부하는 걔네들이 어울려줄까? 아니요. 그래.
주변이 그래서 점점 떨어져 나가고 이상한 애들만 들러붙게 되는 거야. 근데 왜 거기서 그걸 채점하고 앉아있고 거기서 왜 2시간씩 앉아있냐고. 그게 너한테 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봐봐, 너 직장생활 아까 한다 그랬잖아. 근데 직장이 그지 같은 데 갔을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애들도 이해가 안 가. 본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본인 업그레이드는 안 하고 회사한테 니네가 좋은 회사가 되라. 좋은 회사를 구성하는 거는 안타깝지만 좋은 직원들이에요. 본인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너 그러다가 회사 갔는데 회사 그지 같아. 회사가 패밀리 같아. 가족 같아. 그래가지고 회사 안 나갈 거 아니냐고. 그러다 보면 너는 시간만 지나간 거고 20대 때 그렇게 보면 저희 외모들도 20대 때 보면 얼마나 이뻐요. 남자애들도 그렇고 여자애들도 그렇고 한창 때가 20대부터 30대까지잖아. 근데 20, 30대를 그렇게 다 보내. 그래 집에서 맨날 체중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그 과자나 좀 빨아먹고 앉아있고 인생 막 한탄하고 술 먹고 다 망가지는 거야. 다 망가진 다음에 커리어도 원래 20, 30대에 쌓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학벌 쌓아 올리고 커리어 쌓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때도 뭐 나랑 안 맞아 뭐 어쩌고저쩌고 회사가 그지 같아. 그 그지 같은 회사라도 다닌 놈들은 차라리 경력이라도 제대로 쌓이겠지. 근데 그지 같은 회사도 못 다녔던 애들이 결국에는 그냥 그대로 쉬었음 청년 되는 거죠. 제가 뭐 쉬었음 청년이 뭐 사회적인 어떤 피해를 받았다? 나가봐요. 진짜 일할 거 천지 삐까리야 진짜. 내가 진짜 그 어린 나이에도 나가서 일할 때가 천지 삐까리였고 지금도 일할 땐 천지 삐까리야. 단지 요즘에 제가 애들을 많이 보잖아. 중고등학생 애들도. 얘네들 팔굽혀펴기 나보다도 못해. 등치만 이만하지 팔굽혀펴기 나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멍청한 거야. 얘네들이 자기 체력이 그렇게 끈기가 있지 못해요. 몸이 괴로운 거를 겪어본 적이 없는 세대야 이 세대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몸 쓰는 일을 잘 못해. 나가서 배달 그거 쉽게 보잖아요. 배달하시는 분들 이 더위에 그거 나가서 하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 안 하고 집에서 쳐놀고 그냥 계속 처먹고 있는 그 새끼들보다는 훨씬 더 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너의 배우자 너 결혼 안 한다고 그러는데 말 맞다나 너네들이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끼리끼리 안에서도 결혼한다고 난리피지 않을까? 너는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잖아. 그럼 좋으면은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결혼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았어. 근데 나랑 똑같아. 하는 짓이 똑같아. 야 진짜 미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상상해봐. 빨리 상상해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걔가 이제 한 30분 정도 상상을 했나 봐. 근데 애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 엄마가 이번 성적 보고 다 그만두라 그럴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좀 전화해서 말해주면 안 되냐고. 제가 비슷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는데요. 제가 고등부 때 그렇게 다 그만두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요. 어머니들 애가 진짜 제대로 놀아요. 엄마한테만 욕먹으면 되잖아. 비교를 안 당하잖아. 그래가지고 복귀하는 시점을 또 놓쳐. 이 복귀시킬래 쪽팔려서 복귀를 못 시켜. 학원을 그러고 뺐다 넣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방팔방 있잖아요. 사방팔방. 아직 다녔던 학원들이 너무 많고 갑자기 뺀 학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부 되면은 이제 학원 찾기도 힘들어지거든요. 괜찮은 학원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들이 애를 집에 데리고 있어. 그냥 나락가는 거야. 그래서 뒤늦게 보내면 기본 암기도 제대로 안 된 애들이 와. 애한테도 그랬어. 너 엄마한테 싹싹 빌고 네가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제가 해도 안 먹혀요. 안 먹히겠지. 왜 안 먹히냐면 엄마한테 보여줬던 그 믿음 호소인 시절이 너무 긴 거야. 믿어주세요. 다음번에 잘할게요. 이거를 수백 번 한 거지. 그러니까 너는 신뢰가 무너뜨린 잔해 위에 뭘 쌓으려고 하니까 이 무너뜨린 잔해를 치우는 데까지도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전화드려도 힘들 거다고. 네가 느낀 게 눈빛으로 보여야지. 다시 한번 상상해보라고. 너의 배우자, 너의 주변, 너의 직업, 그리고 네 자녀까지도 영향을 받는 그 모습. 엄마들은 백날 얘기해봤자 감정적으로 애들 학원 다 끄집어낼 거고 그 결과 너는 결국에는 진짜로 팽팽 놀 거 아니야. 그냥 놀 것 같아. 팽팽 놀다가 고등학교 2학년, 고3이 돼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보겠다. 너도 엄마도 좋은 대학교는 가야 된다는 그 망상만 갖고 가닥도 없고 아예 뭐 기반도 없는 상태로 다시 뭔가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논리를 갖고 오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늦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공부 쪽으로 들어오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학부모님들 중에 그렇게 되신 분들 있을 거야. 웬간한 노력으로 안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제도권 안에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는 학원 안에서 뺀다는 게 학원비가 아까워서 뺐는데 공부가 목적인 상태로 그렇게 빼버리면 집에서 방치한 기간만큼의 쌓이는 게 생겨요. 무식, 개무식. 그리고 질 나쁜 굉장히 개 같은 습관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메타인지가 안 돼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더 망가져서 와요.
이거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데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다 그만둬. 절대로 어머니 그 아이의 인생을 정지시키는 그 아이의 인생을 그만둬가 아니라 후진시키는 거예요. 유턴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공부가 목적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도 더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세상은 끼리끼리 쳐모여요. 네 수준이 너는 모르는 네 수준이 네 주변 수준이에요. 네 주변을 보면 딱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네 주변이 네 미래가 되는 거고 환경 탓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이 환경들은요 결국엔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네가 만들어낸 거고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건 뭐냐면 학부모의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다 그만둬. 결국에는 그 그만두라는 말이 아이를 멱살 잡아서 뒤로 잡아당기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평생 아이를 내 품 안에 아이로 남겨두고 싶으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네들도 평생 그딴 식으로 살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괜찮아. 어차피 네 인생이야.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